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식민사관 논란이 된 최초 발언. 뭐 워낙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 가족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한 얘기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전쟁한 적이 없다니까. 네. 조선 스스로 이제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근데 참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제 변함없는 원칙이 뭐였냐면,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불법적 행위이고, 네. 식민 통치는 이제 한국인의 인권과 자주성을 억압한 반인도적 행위였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전제였어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 일본의 책임을 묻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어요. 네, 전 세계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세계적인 원칙인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승만 정권 친일파 주용했다고 비판을 받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견지했고,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대단히 네. 미흡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지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일본의 불법 행위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정권도 이걸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이 네. 원칙을 허물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한 좀 뭐 지식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이제 한국 스스로 망한 것이다라고 네. 발언한 것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방송 언론인들 같으면 이제 거봐라라고 이게 한국 정부의 이제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을 한국 정부의 대표격, 대한민국에서 대표가, 지금 현재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가 거의 여당 네. 대표가 그렇게 여당 대표가.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한국 외교 대일 외교 80년의 원칙이 무너졌다. 지금 이 발언을 정진석 씨가 스스로 취소하고 공개 사죄하고, 사실은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렇죠. 사퇴까지 하면서 예. 이제 책임하셔야죠.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네. 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본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망언이라고 규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당신네 정부 여당의 대표가 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이걸 국내 정쟁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언론은 그 정쟁 차원에서 다루는데 네네네. 이거야말로 국익과 외교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이건 이제 보수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뭐 보수나 진보냐, 뭐 내지는 뭐 이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관점을 이탈시키고 왜곡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사고방식이 진짜 제가 봤죠 문제가. 자, 어쨌든 지난 12일 날 이 정 위원장의 조부인 정인각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친일 행각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임선수 의원이 또 자세하게 조목조목 짚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입장을 묻는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선친께서도 일제 때 농협회장 지낸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 혹은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인정하겠다는 뜻일까요? 그거보다도 사실 좀 철진한 친일 탈의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나름대로 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조부의 책임을 손자한테 물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부가 친일파라고 해서 손자가 친일파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그렇게 할 수는 거는 없다. 이제 원칙상 안 맞아요. 네. 원칙상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좀 그 얘기가 이제 식민사관 아니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사관이 아니라 역사다. 역사 자체다. 공부 좀 해라. 네. 이분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로 보건대는 네. 적어도 한국
공식 교육기관들, 학교에서 가르친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이미 우리가 네. 60년대 말부터는 식민사관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역사학계의 주요 과제 또는 이제 임무로 이제 인식이 돼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의 틀에서는 네. 70년대 이후에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벗어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조선 총독부 편찬 조선사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교과서를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편찬할 때의 목적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이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이거를 강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역사 교과서에 네. 일한병합의 경위라고 하는 항목이 그걸 배치했어요. 일한 병합의 경위. 경위. 왜 일본이 한국을 먹었나, 그렇죠. 집어삼켰나. 이게 이제 일제가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일본 쪽의 입장이군요. 총독부가 쓴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독부 그렇죠. 편찬 교과서라고. 그 경위를 보면 이제 조선왕조, 쉽게 말하면 조선왕조 정부의 비정, 폭정. 네. 이게 이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문화는 네. 퇴폐하고 외교적으로 자꾸 이제 실수를 일삼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화근이 되었다. 특히나 이제 이란 병합 직전에 일본은 계속 선의로 좋은 뜻으로 네, 한국을 우리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이제 네. 했는데 그 배은망덕하게도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키고 네. 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는 네.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죠. 이 한국인들의 이런 정도의 민도하고 이런 정도의 민족성을 두고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규화시켜야 된다. 함께 문명의 길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고 네. 일본인과 동일한 복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천황이 큰 선심으로 네. 이란 그 한국인들을 이제 같이 품어안 은혜를 베푼 거군요. 우리를 규화시키고 끌어-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그렇죠. 것으로. 같이 예. 끌어안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교과서 이란 병합의 경위 모든 교과서 맨 앞에 들어갔던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정진석 씨는 그대로 반복한 그대로 거죠. 인정하고 그대로 세뇌받은 거 반복하는데 아닌가. 왜 그런 좀 우리 역사 교과서 내용에는 없는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사 교과서에나 있었던 내용들이 한국 집권여당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느냐.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어디서 배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본 적이 이제 없는데. 이제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배웠지 집안에서 않나. 계속 내려온 일종의 역사관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렇게 볼 수밖에 그게 없죠. 한국인 추론이다. 저로서도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만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제 동네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이제 뭐 한국인은 저열하다, 남 더럽다, MB 인성이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단결하지 나오고. 못한다. 뭐 일본인들은 단결을 잘하는데 한국인은 그러지 못한다. 뭐 네. 일본은 깨끗한데 한국은 더럽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했거든요. 아. 이게 식민사관을 배우고 거기에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의식이 완전히 함몰돼 버린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정말 역사상이고 그 역사상이 네. 집안을 통해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네. 자, 지금 MK 한님께서 정진석 위원장의 말은 유대인이 나치를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조부가 그렇다고 해서 손자를 무조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손자의 행동을 보니 조부도 그런데 과거에 내지는 그 집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일이 벌어졌을까 좀 추측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정 위원장의 조부인 정인각 씨는 일본의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의 헌납금을 모아서 바친 공로가 있었다는 거고요. 군수물자를 조달해 주었다는 거고요. 공출에 혁혁한 공을 세워줬다는 거고요.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는 시국 강연회와 국방사상 보급에 앞장서 왔다는 게 지금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좀 추가를 네,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직급은 낮았어요. 네, 면장이었단 면장으로. 말이에요. 근데 신문에도 나왔던데요. 그렇죠. 그분이 뭐 일을 잘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면장 중에서 최고급, 최상의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거죠.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군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면장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면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을
급속하게 괴롭혔으면. 몰아붙였는지 네네. 이제 안 봐도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적극성, 사실은 이렇게 특히 태평양 전쟁기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친일 행적을 과시해서 네. 그걸로 일본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드물게 예. 많지는 않고 드물게 드물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물다고 하는 거는 네. 신문에 아무나 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전체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선인 전체에게 친일파로서의 모범을 이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건데 그 일본이 인정한 거네요. 안타까운 것은 그 손자가 왜 일본인들에게 똑같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참 그 말씀 드리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한마디로.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논란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이 훈련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아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독도 근처에서 이런 훈련이 있었느냐. 북한 잠수함 기지가 대부분 동해 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변명이란 말이죠. 이거 맞는 변명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거 좀 궁색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동서를 가로지는 운하를 파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하. 이제 좀 황당하죠. 아니 뭐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으로 봐서나 이게 불가능한 계획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했죠. 근데 분단 상황이 항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 판단을 했다면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해군이 동남서해를 다 돌아다녀요. 어느 배든 네. 잠수함이든 그냥 구축함이든 네, 당연한 쭉 거 돌아다닐 수 있죠. 못 돌아다니네, 딴 나라는. 북한은 안 되죠. 북한은 이게 남쪽이 완전히 한반도 이제 유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죠. 북한은 동해 해군하고 서해 해군하고 다른 군대예요. 아, 그래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지휘 체계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 배가 못 다니잖아요. 동해에 있는 배가 어떻게 서해로 가요? 북한 그렇군요. 배는. 그러니까 밑에 운하라도 뚫어서 자기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다니겠다 사실은 이거군요. 이제 그 김정은의 운하 계획은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마치 이제 소련 함대, 러시아 함대가 네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 함대하고 그 다음에 흑해 함대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네. 이게 영토가 이렇게 넓은 데다가 남쪽이 차단돼 있으니까 북한은 지금 해군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경제력도 형편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해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의 국방력에서 비춰본다면 해군력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배가 더 적어도 쉽게 말해서 더 적고 더 악화해도 북한 해군이 더 불리해요. 해상에서는. 네네. 그게 두려워서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넌센스다. 넌센스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잠수함이다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언제나 이제 군사훈련에서는 내세는 명분이었고 지금 북한은 지금 발작하고 있잖아요. 네. 미사일도 쏘고 뭐 어제도 막 이렇게. 또 공격했더라고요. 예, 미사일 네. 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동아시아 세계 체제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네. 신냉전 체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커졌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러시아 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훈련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 근데 목적은 이제 독도 인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게 블라디보스톡 밑으로 이제 해서 그러네요.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다만 이제 그렇게 대놓고 러시아에 대비한 합동 군사 훈련이다 얘기할 네.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미일 이제 군사 협력 또는 네, 군사 동맹 공조. 관전 예, 동맹. 공조가 네.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련이나 북한 쪽은 러시아나 북한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뭐 발작적 반응을 보이겠죠. 중국도 지금 너무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발작적 반응을 넘어서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쌍방에 긴장을 위협으로. 고조시키고 이제 북중러 동맹, 북중러 연대 그러네요. 이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한 마음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불안하게 이제 정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태평양 지역에 그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트러스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네. 그 피해는 어디가 보냐? 일본, 미국은 안 봐요. 아, 우리가 제일 위험하죠. 한반도 네, 전체가 한반도가. 이제 그 참화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긴장해야 되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전략핵, 전술핵 막 쉽게 말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 게 뭐냐면요. 전술핵이 물론 전략핵보다 조금 더 약하고 뭐 좀 소형이다 얘기하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한반도는 인구 밀집이 너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걸 갖다 놓게 되면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일본도 뭐 인근에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고 우리나라 자체가 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도권 치면 2,500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동남해안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전지대예요. 어디에 이제 뭐 핵이라고 하는 걸 놓겠다는 얘기한다 건지. 하더라도 네네. 뭐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고는 핵의 최선의 핵 억지력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제 뭐라도 하나 터지면 이제 네.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요. 신석기 시대요? 예. 어머나 세상에. 신석기 시대 어떡하죠? 이전으로 돌아갈 네. 수밖에 없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핵 방사능이 한번 터지게 되면 끝장이죠, 오염되면 이제. 이제 뭐 예.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네네. 정말 이제 위험한 좀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사실 전쟁 수단이 고도화면 할수록 이제 위험해지긴 하는데 핵에 대해서는 이제 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네. 뭐 사실은 이 핵 대 핵이라고 하는 구도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불리해요.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불리한 게 아니라요. 네. 파괴될 재산의 양이 비교가 안 되죠. 아. 북한은 뭐 평양 하나 파괴한다고 해서 북한 사실은 굉장히 낙후한 사회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낙후한 사회에서는 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영역이 적어요. 근데 우리처럼 고도기술 사회에다가 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층짜리 아파트가 질비한 이런 곳 아니면 원전이 질비한 이 동남해안 일대 네, 어디에라도 핵이 하나 떨어진다면 똑같이 하나 대 하나를 쏴도 우리가 입을 피해는 북한이 입을 피해의 100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냥 핵 얘기를 너무 쉽게 진짜 꺼내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사실 지도자들이 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 툭툭 내뱉는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것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산회 위원장이 뭐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뭐 수령님께 충성 이딴 말 한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총살감이라는 자신이 2019년에 했던 그 발언은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측근들이 본인의 뭐 의사를 표현한 건데 어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의 의사 표현했다고 봐서 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데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죠. 게다가 이제 경산회 위원장이 경산호위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예전에 노사정위원회라고 불렀던 DJ 때 만들어졌던 그렇죠. 사회적 대타협 기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맡았다면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뭐 제야에 있다 보니까 좀 격해서 한 얘기고, 네네. 그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강한 그것도 소신이라고 이제 밝히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이 될 만한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말 네네네. 몰상식한 발언이죠. 네. 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김문수는 과거에 이제 뭐 볼셰비키였고 볼셰비키주의자였고 그리고 변절해서 네. 이제 완전히 좀 극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조를 봐서는 총살도 부족하다. 누가 얘기를 한다면 본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그 생각을 자리에 계속 앉으면 안 되죠. 하겠다면 네. 그냥 그 야인으로 활동하게 놔두면 되는데 이런 네, 사람을 네.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은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불가능적으로 예. 지금 정리를 하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사고로 이제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한 1분 정도 잠깐 여쭤볼게요.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역사학자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사실 좀 그림이 좀 그려져서 더 좀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윤 정부가 애초에 생각보다 훨씬 더 더 훨씬 더 극우라고 친일적이고 이제 극우적이죠? 극우 세력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고 네. 또 이 극우 세력은 일본의 극우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을 싫어해요. 혐한주의자들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일본 극우가 혐한인데 네. 한국 극우는 혐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똑같이 혐한을 해요. 한국 역사를 비하하고 한국인 스스로를 좀 저열하게 느끼고 일본에 기대려고 들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진짜. 이제 한국 극우의 속성들을 그대로 이제 강화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5년간은 좀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무너지지. 정말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하시는데 어제 트위터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5컷짜리 만화가 있어요. 독일 극우는 위대한 게르만 만세 이걸 외치고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 극우는 위대한 미국 만세, 중국 극우는 위대한 중화민국 만세, 일본 극우는 위대한 일본 만세를 외치는데 대한민국 극우는 한국 망해라, 한국 바보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예. 똑같습니다.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을 무시하고 예. 한국을 혐오하는 그 정서. 예. 왜 우린 이런 식으로 극우라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참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역사관을 바로잡고 역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우리 민초들이 좀 제대로 좀 사고방식을 좀 정비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